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이 뒤집어졌습니다. 캄보디아인 수백 명이 거리를 점령했죠. 한국이 전쟁을 키웠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태극기가 찢어졌죠. 같은 시각 나토 본부 수석 전문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훈련기로 이게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했거든요. 폭탄 떨어뜨린 건 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안 쐈죠. 그런데 왜 온 세상이 한국을 저주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캄보디아 국경 마을에 있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서워. 한국이 끼면 끝이야. 한국군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런데 12월 27일 캄보디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모았죠. 한국군은 안 왔는데 한국이 제일 컸다. 참전 없이 전쟁을 끝낸 나라. 캄보디아를 얼어붙게 만든 한국 공포의 실체, 지금 공개됩니다.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7일 새벽. 저는 싱가포르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4대가 켜져 있었죠.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교전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또 시작이군.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동남아 국경 분쟁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22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위성 사진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타격 지점을 봤습니다. 군사시설 3곳이 파괴돼 있었죠.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주변 민가는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안 깨졌죠. 저는 피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0. 제가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0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제로라고요? 22년간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위성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타격 지점에 표시를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타격점이 완벽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오차 범위 2m 이내. 누군가 계산한 겁니다. 정확히 계산했죠.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신흥국 무기가 전쟁을 키웠다. 기사 제목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론은 항상 빠르죠. 진실보다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저 4개의 점. 저건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선이었죠. 누군가 좌표로 선을 그은 겁니다. 넘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타격에 사용된 무기 정보를 검색했죠. 결과가 떴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훈련기였거든요.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기. 그것도 한국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훈련기에 대체 뭘 넣은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4개의 점이 계속 맴돌았죠. 폭격이 아니라 메시지. 파괴가 아니라 경고. 누군가 좌표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뒤척였거든요. 4개의 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한국제 훈련기.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T50. 기종명이었습니다. 저는 스펙을 훑어봤죠.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이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훈련기였죠. 신참 조종사들이 비행 연습하는 그런 기체요. 엔진 출력도 낮았습니다. 무장 용량도 제한적이었죠. 상식적으로 전면전에 투입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기가 군사시설 3곳을 날려버렸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로요.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거든요. 훈련 기급 화력으로 이런 정밀도가 나온다고요? 22년간 데이터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있는 정보원이었죠. 사라.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분쟁 지역 취재 전문이죠. 저와 오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저는 바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떴죠. 배경이 어수선했습니다. 국경 마을 어딘가 같았어요. 크로우포드.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라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상하다니. 폭격 현장 다녀왔어요. 근데요. 사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폭탄이 4발이었어요. 딱 4발. 그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4발로 군사시설 3곳을?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라가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폭격 현장이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군부대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민가는 멀쩡했죠. 담장 하나 사이였습니다. 불과 20m요. 저거 봐요. 담벼락에 금 하나 안 갔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로우포드. 22년 경력으로 이거 설명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안 됐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훈련기로 이런 정밀도라니. 상식 밖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열었습니다. 4개의 타격점을 연결해봤죠. 선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사각형.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폭격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누군가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세계 언론은 정반대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신흥국 무기가 민간인을 위협한다. 한국이 전쟁을 부추겼다.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민간인 피해 제로.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 이건 전쟁을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게 하려는 계산이었죠. 그때 연구소 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오후 3시. 긴급 브리핑. 회의실로 갔습니다. 동료 분석관 12명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뉴스가 틀어져 있었어요. 한국제 무기, 동남아 분쟁 촉발.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 내리자. 신흥국 무기 남용이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입니다. 타격점 4개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무차별 폭격이 아닙니다. 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뭔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고입니다. 누군가 좌표로 선을 그은 거예요. 넘지 말라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훈련기로요? 황당하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죠. 황당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추가 분석 필요였죠. 사실상 제 의견은 묵살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켰죠. 4개의 점을 바라봤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언어야. 한국은 좌표로 말을 건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파헤쳐 보기로요. 며칠 뒤, 저는 군사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방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T50의 개발 역사가 궁금했거든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죠.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죠. 기술도 없었어요. 북쪽에선 매일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훈련기를 만들기로요. 단, 평범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전투기로 전환 가능한 기체. 훈련과 실전을 동시에 대비하는 설계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 한국은 훈련기에 최신 유도 기술을 탑재했더군요. 오차 범위 2m. 전투 기급 정밀도를 훈련기에 넣은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구나. 파괴가 아니라 정밀. 확전이 아니라 억제. 그때 메신저가 떴습니다. 사라였죠. 크로우포드. 방금 캄보디아 군 소식통이랑 통화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뭐래? 타격 직후 캄보디아 군 내부가 난리였대요. 분석하느라 밤을 샜다더군요. 결론이 뭐였어? 사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들렸죠. 한국제라는 거 확인하고 나서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왜? 캄보디아 장성이 그랬대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끼면 우린 답이 없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기록을 검색했죠.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한국 무기가 안 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한국 무기가 투입된 분쟁 지역.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거든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죠. 똑같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쓰인 곳은 피해가 적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음성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12월 25일. 메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파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억제를 위해 설계됐다. 이건 전쟁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다. 멈추게 하는 도구다. 녹음을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싱가포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메신저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태국 국번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크로우포드 박사님. 태국 국방부 관계자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연락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죠. 우리는 공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고. 그들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왜 한국 무기였습니까? 1분 뒤 답이 왔습니다. 정밀도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한국 것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한국은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철학을 판 겁니다. 정밀이라는 철학, 억제라는 교리. 저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추가 메모. 세계는 한국을 전쟁 조장자로 몰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한다. 한국은 전쟁을 파는 게 아니다. 전쟁을 관리하는 방법을 파는 거다. 버튼을 눌러 저장했습니다. 창밖 네온빛이 깜빡였죠.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는구나. 한국이 뭘 만들고 있는지. 12월 26일. 저는 새로운 위성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국경 지역이 떴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폭격 전엔 병력이 계속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탱크도 이동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멈춰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타임라인을 돌려봤습니다. 폭격 직전. 캄보디아 병력 3개 사단이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곧 태국 영토로 밀고 들어갈 기세였어요. 그런데 폭격 직후 전부 멈췄습니다. 후퇴하진 않았어요. 그냥 멈춘 거죠. 그 자리에서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폭탄 4발이 세계 사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했죠. 회의실로 갔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떴죠. 미국 국방부 분석관, 영국 군사정보국 담당자, 호주 전략연구소 소장. 쟁쟁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한국 무기가 분쟁을 확대시켰다. 이건 명백하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영국 담당자의 눈썹이 올라갔죠. 무슨 데이터? 저는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위성 영상이 떴죠. 폭격 전과 후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폭격 전입니다. 캄보디아 병력이 북상 중이었죠. 세계 4단 규모였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폭격 후입니다. 전부 멈췄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끼어들었죠. 우연일 수 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흘째 안 움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호주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건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도발이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담당자가 코웃음을 쳤죠. 훈련기로 억제라고? 웃기는군.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폭격 이후 교전 제로. 추가 피해 제로. 캄보디아는 멈췄어요. 영국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쪽 해석이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좌표입니다. 숫자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론은 다르다.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죠. 처음으로 의문이 생긴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죠. 국제사회 한국방산 제재 검토.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쟁을 멈췄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자료 정리, 위성 데이터, 피해 보고서, 타임라인 분석. 밤새 작업했습니다. 눈이 충혈됐죠.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죠.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으로는 못 이긴다. 좌표로 증명하겠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요. 진실이 묻히게 둘 순 없었습니다. 12월 26일 오후.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라한테서 연락이 왔죠. 긴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떴죠. 표정이 달랐습니다. 흥분해 있었어요. 크로우포드. 대박이에요. 뭔데? 캄보디아 병사들 인터뷰했어요. 3명이나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뭐래? 사라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죠. 하늘을 못 봤어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펑. 끝이었죠.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창문이 안 깨졌습니다. 이상했죠. 세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지휘관이 그랬어요.
한국제라고. 그 말 듣고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살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캄보디아 병사들이 증언한 겁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함을요. 적군 입으로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국 국방부 관계자였죠. 며칠 전 연락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추가 정보 드립니다. 비공개입니다.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열어봤죠. 캄보디아군 내부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도청 자료였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월 8일. 폭격 다음 날 통신이었습니다. 사령부. 피해 분석 완료됐습니다. 보고해. 타격 4곳. 군사시설만 파괴됐습니다. 반경 100m 이내 민간 피해 전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한가? 재확인했습니다. 오차 범위 2m입니다. 또 침묵. 미친 정밀도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적군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도를요. 내부 통신에서요.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열었죠. 타격점 4곳을 다시 찍었습니다. 선을 그어봤습니다. 연결됐죠. 완벽한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죠. 타격선 바로 앞. 캄보디아 병력이 멈춰 있었습니다. 세계 사단 전부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경계선이야. 보이지 않는 경계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죠. 억제선. 라인 오브 디터런스. 한국은 좌표로 선을 그었다. 이 선을 넘으면 끝이라고. 캄보디아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 선 앞에서 멈춘 거죠. 그때 연구소 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오후 4시. 최종 보고회였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한국 무기가 분쟁을 확대시켰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죠. 캄보디아 병사 증언. 내부 통신 기록. 위성 타임라인.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죠. 코웃음 치던 동료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타격점 4곳. 그 앞에 멈춰 선 캄보디아 병력.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선을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좌표로요.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 여론은 다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제네바 안보포럼에 발표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입장이 없습니다. 진실만 있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선을 넘은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2월 27일 아침. 제네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저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보포럼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죠.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죠. 각국 군사 전문가, 외교관, 언론.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크로우포드입니다.
싱가포르 군사연구소 수석 분석관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2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의 분쟁 데이터를 봤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타격점 4곳이 찍혀 있었죠. 여러분은 파괴를 보셨습니다. 저는 정밀을 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피해 보고서가 떴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0입니다. 군사시설 3곳만 파괴됐죠. 반경 100m 이내 민가 피해 전무.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오차 범위 2m. 훈련기로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대표였죠. 그래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캄보디아 병력 이동 타임라인이 떴죠. 폭격전입니다. 세계 사단이 북상 중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격 후입니다. 전부 멈췄습니다. 이 선 앞에서요. 저는 타격점을 연결한 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좌표로 선을 그었습니다. 넘지 말라고요. 캄보디아는 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전쟁을 키운 게 아닙니다. 멈춘 겁니다. 정밀함이 억제가 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그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요. 퍼져나갔죠. 회의장 절반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침묵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넥타이에 작은 휘장이 달려 있었어요. 크로우포드 박사님. 억양이 익숙했습니다. 캄보디아 쪽이었죠.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았죠. 박사님 분석이 맞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도를요. 그래서 멈춘 겁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관이 이어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선을 넘었으면 우리 군은 끝났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앞에선 한국을 비난합니까?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면입니다. 훈련기에 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잖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한 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무서웠습니다. 태국이 아니라요. 차관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췄죠. 돌아봤습니다. 한국에게 전해주십시오. 다음엔 우리도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관은 사라졌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죠.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적군 입으로 인정받았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죠. 크로우포드. 속보예요. 뭔데?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 요청했대요. 방금이요.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진짜예요. 12월 27일 휴전 예정이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한국은 총 한 발 안 쐈습니다. 군인 한 명 안 보냈죠. 그런데 전쟁을 끝냈습니다. 좌표로요. 12월 27일.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연구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양국 대표가 악수하고 있었죠. 21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씁쓸했거든요. 제네바 발표 이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전쟁 미화자, 무기 로비스트, 데이터로 살인을 정당화한 학자.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쏟아졌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크로우포드 박사.
한국 정부에게서 돈 받았습니까? 무기상 편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기댔죠. 숨이 가빴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소 로고가 찍힌 봉투였죠. 열어봤습니다. 후원 기관 결정 통보. 크로우포드 박사 직위 재검토. 해임 절차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22년간 이 연구소에서 일했죠. 전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진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진실을 말했더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죠. 누군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 조장자 아웃.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폭탄 떨어뜨린 건 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안 쐈죠. 그런데 욕먹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편 들었다고 저까지요. 그때 컴퓨터 알림이 떴습니다. 새 위성 데이터였죠. 저는 습관적으로 열어봤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이었죠. 저는 멈췄습니다. 전선이 고요했습니다. 완전히요. 폭격 전 북상하던 캄보디아 병력. 그 세계 사단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조용히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타격점 4곳을 찾았죠. 그 선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아무도 넘지 않은 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욕하고 있었지만요.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전쟁을 멈췄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죠. 크로우포드. 뉴스 봤어요? 어떤 거? 캄보디아 국방장관 기자회견이요.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떴죠.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휴전 결정 이유가 뭡니까?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길었어요. 5초. 10초.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죠. 왜요? 태국군 때문입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때문이라고요. 영상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죠.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연구소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죠. 그 선이 아직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군인이셨죠.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이기는 군대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끝내는 군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 군대를 봤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전쟁을 끝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세상은 한국을 욕했습니다. 저도 욕먹었죠. 직장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거든요.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팔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팔았죠. 정밀이라는 이름의 평화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해임은 아니었죠. 제가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22년 다닌 곳이었지만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했죠. 낯선 봉투였습니다. 한국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우포드 박사님께. 저는 한국의 작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기술자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사님 제네바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박사님만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쓰는 손이 떨렸던 것 같았죠.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 공장 노동자셨습니다. 맨손으로 철근을 나르셨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만든 나라에서 저희는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파괴하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만드는 겁니다. 덜 죽이려고요. 정밀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님이 그걸 알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편지 끝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추신. 동봉한 물건은 저희 공장에서 쓰는 볼트입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매일 만지는 물건이에요.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떨어졌죠. 투박했습니다. 광택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볼트였습니다. 저는 그 볼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죠.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70년대 아버지들의 땀, 갈라진 손, 피 흘린 세월. 그게 이 작은 볼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전쟁을 멈췄죠. 어떻게요? 정밀함으로요. 절제로요. 좌표에 담긴 철학으로요. 저는 볼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남으니까요.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직접 사신 분들이요. 선생님들이 흘리신 땀방울.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맨손으로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죠. 그 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정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기술을요. 자랑스러우시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나라니까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건강 챙기세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이 나라도 오래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강한 나라란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좌표로요.